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8월 3일, 오늘 함께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이제 한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많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여기 방송은 이제 여기 시장 함께 읽기는 매일 오후 6시에 업로드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도 못 찾으신 분도 계실 때 이게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라이브는 내일 합니다. 내일은 이리온에서요. 내일 이리온에서 라이브 이제 마지막으로 해요. 이리온은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 제 채널에서 매주 수요일 날 이제 오전 10시 10분부터 라이브를 하니까 이제 그 날짜는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죄송한 게 제가 오늘 이게 아직은 좀 시간이 1시밖에 안 됐는데 오늘 오후에 저기 좀 선생님들 대상으로 좀 강연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가야 됩니다. 이것도 한 2달 전에 미리 잡은 거라 지금 이 스케줄을 전혀 생각을 못 했었죠. 그래서 좀 가야 돼서 오늘은 좀 제가 오늘 솔직히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좀 압축해서 하고요. 좀 부족한 건 내일은 좀 시간 괜찮으니까 내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줄게요. 오늘 부족한 부분은. 그래서 오늘 좀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오늘 일단 먼저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이게 미국과 좀 중국이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대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기업들은 막 급등하고 있어요. 뭐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좀 난리가 났고요. 게임주들 오늘 뭐 컴투스가 또 신작 공개한 것 같더라고요. 일부 또 펄어비스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 급등하고 있고 진짜 오랜만이죠. 게임 인터넷이 가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 또 손해보험은 이제 금리 올라가서 그런 거고요. 웹툰, AR, 2차 전지 쪽도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우리 한국 업체라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중국하고 이제 대만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을 배제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배터리 쪽에서. 그게 있고 오늘 또 엔터주도 좋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막 그냥 급등합니다. 오늘 영상 콘텐츠 오늘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뭐 삼성전자는 안 가요. 전자는 안 가는데 다른 기업들이 좀 강하고 메타버스 급등하고 음식료는 대만의 그러니까 과자를 수입을 금지한다고 뭐 중국에서 또 발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또. 그래서 뭐 일부 음식료는 급등. 근데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되겠죠. 이런 쪽은 조심은 해야죠. 단발성 테마 같고 뭐 가상화폐 관련주, 종합상사, 뭐 폐배터리, 그다음 히토류, 뭐 이런 영화 관련주, 자율주행차. 오늘 이쪽 자율주행 섹터도 왜 이렇게 강하냐면 이제 아침에 막 카메라 뭐 부품이나 IT 쪽이에요. 다 이쪽이 강한 이유가 대만의 경쟁사가 많잖아요. 근데 대만하고 중국이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 얻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전쟁이 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시장은 긴장감을 갖고 보다 보니까 혹시 뭐 우리 한국의 경쟁사가 수혜받는 거 아닐까? 이래서 오늘 좀 올라간 거니까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관망입니다. 이 중에 이제 똘똘한 기업들은 또 잘 골라내야 되겠지만 아무튼 오늘 올라가는 거는 흥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오히려 대만 이슈가 한국 시장에는 이게 일부 좀 호재가 좀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면세점 좀 반등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고 모비스가 드디어 23만 원 정말 힘겹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강한데 좀 빠지는 거는 뭐 이렇게 비료 관련주라든가 보톡스, 히토른조 오늘 빠졌네요. 아침에 오르던데. 그리고 반도체는 아무래도 좀 피해주들이다 보니까 오늘 좀 반도체 기업들은 좀 좋진 않습니다. 약간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그래 좀 약해요. 왜냐면 이제 중국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반면에 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좀 강한 편이고 그다음에 철강주도 이제 조금 오늘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태양광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서 오늘은 좀 쉬는 것 같아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다 주가들이 견조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거 없이 전반적인 분위기 다 견조하다. 시장도 2,500을 향해서, 그러니까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PBR 지금 한 배 이하거든요. 그래서 2,500까지는 좀 회복되는 걸 좀
들 때까지는 지금은 주식하자라는 그런 의견 여전히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이 여전히 삽니다. 요즘에 외국인들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6일째 이런 거 처음 보시죠? 벌써 한 3조 샀어요. 한 달 좀 넘게 외국인들이 3조 정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가장 많이 사는 거는 서비스업,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조선주,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주 위주로 오늘 좀 많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뭐 간단히만 좀 보면, 오늘 뭐 한국타이어가 오늘 실적 발표 어제 했죠. 그래서 어제 좀 늦게 나와서 제가 못 적어드렸는데 오늘 8% 했고, 오랜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왜냐면 왜 이 기업들이 가냐면요, 중국의 경쟁사들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SK 아이테크는 창신신 소재 경쟁하거든요. 근데 중국을, 만약에 미국과 이제 중국이 안 좋아져서 공급망에서 빼버리면 한국의 경쟁사가 수혜받는 거 아니냐.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코스모 신소재, 오늘 LG엔솔도 좀 비슷한 이유가 되겠고, 하이브는 뭐 흥행 기대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 좋고,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오늘 2%, LG 디스플레이도 좀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다 오르고,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많지는 않은데 OCI가 좀 빠지고 있고, DL도 실적은 좋았는데 뭐 약간 피카 우려는 조금 있죠. 그래서 약간 밀리고, 페노션 실적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빠지지만 뭐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솔루션, 왜냐하면 탱커선이 운임이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뭐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간에 쉬고 있고, FNF는 중국 좀 비중 높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그래서 약간 이런 기업들은 좀 밀리지만 뭐 오늘은 나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견조하고, 주식시장은 PBR 한 배를 향해서 조금씩 올라간다. 그래서 2,500에서 600 정도까지는 회복을 좀 계속 기대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은 좀 간단하게 뭐 정리해드리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뭐 있냐면 전기차 전장 부품 시대. 제가 요거를 요 자료를 요약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약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얻게 되면은 이제 원본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이제 요런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스마트폰 다음은 모빌리티로 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놔야 되는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전방 수요, 그리고 그 부분은 한국 타이어, 어버브 반도체, 김경민 연구원님이 진짜 길게 쓰셨더라고요.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진짜 길죠. 이렇게 길어요. 너무 깁니다. 그리고 JVM 잘 알죠. 한국금융지주, 파트론, 원티드랩, 그리고 이게 뭐였죠? 원티드랩에다가 인텍플러스, 검사 장비 회사고요. 그리고 화신, 펩시의 행보에서 얻는 아이디어, 음식료, 베어마켓 랠리냐 안도랠리냐. 안도랠리란 얘기고, 그다음 미국의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그 감소 법안 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ISM 제조업 지수로 본 물가 하락 압력, 그러니까 물가 압력 완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제가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좀 짧은 거부터, 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좀 할게요. 그래서 좀 넘겨서 좀 짧은 거부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한국타이어 목표 주가 지금 5만 원으로 올렸고요. 한국타이어는 일단 목표 주가는 올린 상태고, 그 메리츠의 김준성 연구원님 쓰셨고, 왜냐하면 이제 판매 단가가 올라갔어요. 이게 판매 가격이 올라간 게 좀 컸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기대보다는 되게 잘 나왔습니다. 단가가 17.6% 올랐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겠죠. 그래서 하반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반도체 공급 완화, 중국 봉쇄 해제로 자동차 생산 늘어나니까 당연히 좋을 수 있고, 물류 비용은 떨어지고, 원자재 투입 가격도 3분기가 최고래요. 그럼 음식료랑 비슷해요. 음식료가 4분기 좋아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곡물가가 4분기부터 투입이 돼요. 떨어진 게. 그럼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한국타이어는 괜찮다. 다만 이 성장주는 아니에요. 한국타이어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한국타이어가 뭐 고성장하고 뭐 그러면은 매력은 있겠지만 좀 저성장 기업이니까 회복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진짜 좋았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눌려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뭐가 바뀌면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급등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회복 정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버브는 너무 길어서 안 되고요. 지금 너무 깁니다. JVM은 그 자동약 포장하는 거 아시죠? 그거 만드는 회사고, 하나투자증권에서 보고서 나왔고 목표 주가 2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익률이 16%나 되고요. 내수, 북미 다 좋았어요. 그리고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지금 약국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동화 장비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소모품 판가 올라갔고,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죠. 이 자동약을 조제하려면 거기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 그 이 미용 의료기기 할 때도 소모품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높고 내년에 18.5%거든요. 그런데도 PER이 11배고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13%라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충분히 뭐 저가 매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신증권의 박혜진 연구원님이 한국금융지주 쓰셨고, 일단 목표 주가는 96,000원 유지는 했는데 3분기부터 좀 환경 좋아진다. 근데 2분기가 안 좋았던 이유는 어닝 쇼크 났어요. 그 채권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아마 채권 이번에 투자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금리가 오르면요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권사들이 운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쇼크가 났어요. 이거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손실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안 좋았었죠. 다만 저축은행 연체율은 떨어지고, 그다음 IB, 이게 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적이 역대 최고. 그래서 굉장히 핵심 수입원은 좋았다. 그리고 7월부터 금리가 꺾이죠. 그러니까 나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꺾였다는 얘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PBR 0.49배.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 이익이 감소해도 두 자릿수가 넘어요. 그런데도 PBR이 0.5면 정말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기를 내시고 잘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럴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론도 목표 주가 낮췄는데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이게 이 회사의 핵심이 뭐죠? 카메라 모듈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히 스마트폰이 중저가에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잘 팔렸는데 중저가인 갤럭시 A 시리즈가 좀 약간 부진해가지고 좀 그 영향을 좀 일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센서 매출이 증가를 했고, 신규 사업으로 전자담배 하잖아요. 이게 매출이 잡혔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이제 다변화돼요. 센서, LED, 뭐 조명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전자담배. 이게 이제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실적에 이제 꽂히기 시작하면 주가 레벨업 하겠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주 큰 매력은 없어요. 왜냐면 핵심은 스마트폰이니까.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내년이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주가는 싼 건 아니에요. 이 최대 주주도 주식을 좀 산 편인데 지금 ROE라든가 뭐 PBR 퍼가 13배 정도 되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조금 싸진 않습니다. 내년 보면 저평가인데,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핵심은 뭐냐면 내년에 이 신사업들이 있죠. 센서, 자동차용, LED, 전자담배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면 레벨업 된다. 근데 지금은 좀 시간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원티드랩은 인공지능으로 중간에서 채용을 해주는 거죠. 매칭해주는 거. 그런 이제 회사로 좀 알려져 있고, 아무튼 원티드랩은 다울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좀 낮췄습니다. 2분기 실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101%나 증가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인공지능 매칭.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떤 회사가 그 원티드 랩에다가 이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딱 입력을 하면 그 인공지능이 매칭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 그 구직하는 사람들이 거기 이력서 쓸 거 아니에요. 그걸 매칭을 해가지고 해줘요. 그래서 면접 보고
합격하면 연봉에 얼마 정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연봉의 몇 퍼센트를 원티드 랩에 제공을 해요. 합격할 때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좋죠. 뭐 광고비가 나가는 건 아니니까. 합격자 수가 이번에 58%나 증가했는데, 다만 왜 목표 주가를 낮췄냐면 하반기는 좀 합격자 수가 줄고 있고요. 좀 아니,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증가폭이 완만해져요. 증가폭이. 그러니까 성장을 하다가 좀 꺾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 기업들이 신규 공고하는 것도 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다만 이제 프리랜서이죠. 자영업 하시거나 프리랜서 작가분이나 뭐 이런 분들 매칭하는 서비스 있거든요. 필요한 분들한테. 그래서 그거는 좀 잘 되고 있나 봐요.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핵심은 프리랜서보다는 인공지능, 경력직 있죠. 그게 조금 성장성이 약간 이제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주가 바닥은 나왔고 PER은 23배고 매년 50% 이상은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 성장률만 유지해주면 뭐 지금 주가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실적은 좋아졌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안타의 공면준 연구원님이 검사 장비예요. 아무튼 이게 근데 이 회사의 스토리는 저도 조금 이제 예전에 공부를 해봤는데, 검사 장비 하는데 인텔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박 났죠, 사실. 예, 인텔 때문에. 근데 반도체 검사 장비가 자동화되고 있는데 왜 이게 앞으로 많이 쓰이냐면, 검사는 해야 되는데 인건비 많이 들잖아요. 사람이 하면. 그래서 이런 장비를 이용합니다. 자동화된 장비. 그래서 지금은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TSMC나 삼성, 인텔이 투자 많이 하니까 자동화 검사 장비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1 사업부는 반도체 패키지 검사 장비. 예. 그래서 원래 이게 KLA라는 미국 기업이 독점하던 거를 국산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텔에 납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올해는 뭐 S사, 또 내년에 A사, T사로도 진출도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부는 기판, 그러니까 1 사업부는 반도체, 2 사업부는 패키지 기판. 그래서 뭐 BGA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적용되는 외관 검사, 이 겉모습을 검사해주는 그 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대덕전지도 투자 많이 하잖아요. 수요가 늘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지금 플립칩 BGA 관련 투자에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쪽 투자 늘어나면 이것도 당연히 수준 늘어나겠죠. 그리고 3, 사업부는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데, 올해는 2차 전지 쪽이 더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하냐면은 이 회사가 하는 게 노칭 공정이라고 있어요. 조립할 때. 이 노칭 공정은 양극과 음극 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건 배터리 모양에 맞게 극판을 잘라야 되거든요. 레이저로 잘라요. 그 레이저로 자를 때 검사해 주는 거. 한마디로 이 회사는 2차 전지에도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형이 확장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장도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9월에 완공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투자 80억 진행했고, 그리고 지금 설비 규모는 1000억에서 2000억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다 들어가는 데다가 이젠 자동차,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 무인. 네. 어제 이제 삼성이 무인 공장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은 올라가진 않았지만 역시 수혜주가 되겠죠. 그리고 2022년 예상 실적은 10.1배로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또 경쟁사 대비해서도 이렇게 우위가 좀 있나 봐요. 3D 검사 장비죠, 3D.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 사업부 반도체 관련된 이제 후공정, 패키징 외관 검사 장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장한대요. 1 사업부가 가장 핵심이니까 좀 향후에 이런 부분에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텍플러스도 한번 공부는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화신은 반도체, 아니 그 차량,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근데 목표 주가 오늘 유지웅 연구원님이 올렸고요.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는데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로 전망하나 봐요. 그리고 중국 비중이 없어서 오히려 그게 수혜죠. 중국 비중이 높으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본사, 인도, 미국, 브라질이 다 이렇게 매출액이 점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비중이 90%가 넘고, 현대차가 이제 SUV나 전기차, 이 RV는 SUV고요. EV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용 알루미늄 샤시 요게 증가하면서 어떤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그리고 전기차는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쓰거든요. 전기차는. 그래서 아마 이 알루미늄 소재와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가 샤시를 만들어요. 샤시. 그래서 그게 상반기는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해 가지고. 지금 반대로 알루미늄 가격 급락, 요 제품 수요 늘고, 그래서 하반기는 좋을 것 같다. 그 내용이고, PER 4.7배, PBR 자산가치 대비해서 1배, 자기자본이익률이 23%. 보통 PBR 1배면 ROE가 10%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23%예요. 저게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ROE를 20% 줘도 PBR은 2배는 가야 돼요. ROE 10%에 PBR 1배입니다. 보통 ROE 20%가 유지가 앞으로 매년 된다. 그럼 PBR 2배 주는 거예요. 근데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높은 뭐 PBR은 이제 못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업다운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펩시의 최근 행보에서 찾은 음식료 업종 시사점인데, 요거 이제 DS 투자증권의 장지혜 연구원님이 적으셨고, 펩시가 이제 기능성 음료입니다. 건강. 셀시어스라는 이제 기업에 지분을 한 6천억 정도 투자했는데, 이게 칼로리가 없는, 한마디로 이제 설탕, 인공 방부제 넣지 않은 건강한 에너지 음료로 어필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잘 나가나 봐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매출액도 217% 점프했다. 그러니까 MZ 세대를 제대로 공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업체 내 그러니까 펩시콜라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어서 셀시어스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펩시도 실적이 좋았고요. 신제품 출시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게 먹혔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건 뭐냐면, 아까 셀시어스처럼 음식료도 이제 건강을 지향하거나 이런 기업들의 성장이 더 커질 수 있다. 기왕이면 칼로리 낮고, 요즘에 제로 탄산 음료가 유행하잖아요. 탄산 음료. 탄산인데 그 이제 설탕 같은 게 안 든 거죠. 그게 이제 히트 상품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고, 그걸 하는 회사가 롯데칠성이죠, 한국에서. 그리고 이런 신제품들이 어쨌든 일시적 유행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4분기부터는 어쨌든 음식료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그때 봤던 게, 그 3분기까지는 비싼 곡물이 투입되는데 4분기엔 좀 싼 곡물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런 이제 마진 따먹기 게임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자. 그래서 그런 기업으로는 오리온과 롯데칠성을 제시를 했고, 왜냐하면 이 두 기업 다 지금 건강지향 상품을 확대해요. 오리온은 단백질바, 롯데칠성은 제로탄산. 예,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지금 오리온 되게 경쟁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보자. 그러니까 단지 피는 오르고 이 원가 떨어져 가지고 수익을 내는 스프레드라 그러는데, 차이, 그런 거보다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보자. 그 관점에선 음식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기업이 그렇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셀시어스의 PER이래요. 이렇게 비싸요. 포가 96배입니다. 근데 매출 성장이 이렇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냥 뻥뻥 나오니까 저렇게 높은 밸류를 준다 라고 보시고, 주요 기업 이제 주가 추이인데, 요 검은색이 셀시어스입니다. 혼자 막 급등하죠. 이게 셀시어스 제품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어마켓 랠리냐 안도 랠리냐, 요즘에 이제 요거 가지고 논란들은 좀 있는데, 이 메리츠의 이준호 연구원님은 안도 랠리다. 베어마켓 랠리의 이게 정의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는 반등 이후에 다시 저점을 깨는 거래요. 요게 베어마켓 랠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 지금이 베어마켓 랠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어쨌든 안도 랠리다. 안도 랠리는 저점을 안 깨요. 그러니까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회복에 대한 확신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이젠 최악은 지났고 뭔가 분위기는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V자 반등보다는 완만한 박스. 저도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V자 반등보다 증시가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이제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안도감은 뭐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병목 현상 풀렸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실적 전망을 놓고 보면 테슬라가 월등히 좋고요. 내년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큰 사이클로 투자를 한다면 내년 실적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요걸 보고 좀 판단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실적 전망 놓고 보면 테슬라를 좋게 보는 건 내년 좋아요. 근데 아마존을 안 좋게 본다. 내년 불투명하다. 성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성장폭이 더 커지고 있는 기업을 더 선호한다 지금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성장은 내년에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유지는 하는데 좀 정체기를 겪었죠. 그리고 엑슨모빌은 올해 좋은데 올해가 최고다.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가 요즘에 제일 좋은 건 내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내년 좋아지는 걸 보고 지금 이렇게 주식하자는 저도 의견이거든요. 그런 기업이나 업종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좋아질 것보다는 내년, 그래야 주가가 반영 안 되고 싸거든요. 지금 당장 좋아지는 건요 벌써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년을 보고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게 자동차 2차 전지.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2차 전지 뭐 내년에도 여전히 모멘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고민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라기보다는 자율 반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저희 당사의 김은정 연구원이 쓴 자료인데, 재생에너지 에너지함, 이 IRA가 인플레이션 이제 그 감축 법안을 약자예요. 그래서 뭐 신형 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 주고 세액공제 해주고, 태양광 패널 설치하면 세액공제하고, 100만 달러 투자 세액공제도 해주고요. 공장을 지으면, 예, 또 주요 광물에 대한 뭐 보조금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이제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쪽으로 이제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미국도. 그동안은 이제 공존을 하다가,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공부는 해보시면 좋겠고, 또 미국 연준과 미중 모두 치킨 게임은 피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유진용,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ISM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기대만큼보다는 좀 못 미쳤는데 결국 경기가 안 좋은 건 명확해졌어요. 제조업 경기가 꺾였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신규 수주, 그러니까 얼마나 수주를 많이 받고 여기 쌓여있는 재고가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신규 수주에서 재고를 뺐더니 마이너스예요. 그건 뭐냐면 수주보다 재고가 많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기업 구매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여러 항목. 지금 뭐 공급망 문제 해결됐냐, 향후 수주 어떨 것 같냐, 지금 재고 어떠냐, 막 이런 거 종합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지금 기준선이 50인데 50을 넘으면 경기는 좋은 거예요. 50을 깨면 경기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저 밑에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직은 있으니까 저 위에 침체는 아니다, 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 ISM 제조업 지수에서 긍정적인 건 물가가 압력이 둔화됐어요. 요게 이제 하나의 수학입니다. 공급자 배송 지수, 이제 공급하는 시간이고 이게 줄었고요. 공급 배송이 얼마나 악화됐냐, 응답 비율이 있는데, 아 공급 배송이 여전히 안 좋다, 그쪽은 크게 하락을 했는데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이 크게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기업체에서 공급과 관련된 이슈는 아 이제 많이 완화되는구나, 요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중 대만 이슈로 이게 참 골치 아프죠. 그래서 치킨 게임은 아마 뭐 전쟁 나면 안 되고요.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근데 안 그러길 바라는 거고, 다만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쨌든 대만을 갔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완전히 열이 받은 거고, 그래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전쟁 못 하죠.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 때문에 지금 뭐 완전히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치킨 게임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고, 뭐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예. 그 11월에 중간 선거 있죠, 미국은. 그 다음에 시진핑은 10월에 당대회가 있어서 3연임을 결정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서로 싸우면 서로한테 피해거든요. 음. 그래서 막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중국 경기가 이게 잘못하면 경착륙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표 안 좋은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게 치포 동맹이 만약에 빨리 되면 중국 경제도 부담됩니다. 이쪽 반도체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안 쓰는 순간 중국 경기 망가져요. 그럼 경착륙, 스태그플레이션 가거든요. 이건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건 아닙니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도 무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뭐 전쟁은 안 하겠지만 불편한 이슈인데, 아무튼 되게 꼬여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좀 신경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모로 꼬여 있다. 그러나 이걸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도 전쟁 안 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경기는 둔화된다. 그건 시그널이 나왔다. 다만 침체는 아니다. 그리고 물가는 완화된다. 요것만 봐도 물가 완화됩니다. 물가 왜 완화되냐면 이 노란색이 그 주황색이 공급자 배상 지수가 악화된 건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떨어졌죠.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밑에는 뭐냐면 개선됐냐. 이게 개선됐다고 보는 의견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근데 드디어 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공급망 이슈는 이제 끝나간다. 정점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대만 달러는 좀 환율이 크게 올라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은 경기 둔화 기조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표가 꺾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좀 꺾이고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자체는 확실히 꺾이고 있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물가를 나타내는 게 가격 지수인데 이것도 꺾였죠.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확실히 물가는 좀 걱정할 필요 없이 조금씩 잡히고 있다 라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한번 볼게요. 신영희 서승현 연구원님이 요게 뭐냐면 결국 서버는 괜찮아요. 근데 스마트폰하고 PC가 확실히 안 좋아요. 수요가.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비 투자를 좀 줄이지 않을까. 설비 투자 줄이면 내년에 반도체 업황 좋아져요. 투자를 줄여놨기 때문에. 근데 이 업황에 또 늘리면 이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아마존도 여기 특징이요. 시설 투자. 아마존도 투자를 다 늘리는 건 아닌데 클라우드 늘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늘립니다. 알파벳 클라우드 늘려요. 메타 다른 건 줄여도 클라우드 늘려요. 뭐냐면 데이터 센터는 다 늘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주력인 이쪽 서버 쪽은 아직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스마트폰 쪽은 애플은 어쨌든 뭐 전망치를 제공은 안 했지만 일단 이번에 어쨌든 애플 또 신제품 또 나오게 되니까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 퀄컴도 여전히 뭐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워낙 잘 팔리니까 여전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애플 폰에 비해서는 조금 요즘에 안 팔리고, 그죠? 또 불확실성이 크니까 중국 쪽에 하반기에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날지는 아직은 좀 의문부분이 있고요. 미디어텍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도 좀 재고 조정도 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PC는 어쨌든 안 좋아요. 다 꺾였습니다. 단 PC에서 기업용은 좋대요. 기업용 쪽은 보시고,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이번에 IR에서 밝힌 건데 내년 공급이에요. 이제 공급과 관련된 건데 삼성은 무리한 판매 안 하겠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시황과 연계해서 적절하게 재고 정책.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절하겠다는 거고, 하이닉스 마찬가지. 마이크론도 방어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설비 투자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내용이고, 삼성은 줄인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내년에 안 좋아지면 줄이겠다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이미 줄이는 거 고려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때도 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당장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하이닉스도 좀 줄일 가능성이 높고, 마이크로는 아예 내년 줄이겠다고 언급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수요 쪽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모바일 PC 다 안 좋아요.
단 프리미엄 제품은 잘 나가요. 아시죠?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도 비싼 거 있죠. 이런 건 괜찮고, 그다음에 PC 쪽도 지금 이제 고사양 PC에 대한 수요는 늘긴 되는데 전반적으로 기업용까지도 수요가 줄고 있대요. 그러니까 PC는 안 좋아요. 명확한 건 PC는 안 좋은데, 다만 이제 PC 업종 내에서도 개인 비중이, 그러니까 그 PC 쪽에서도 기업용 말고 개인으로 많이 판매하는 그런 PC가 많다. 그럼 그건 오히려 수혜받을 수도 있어요. 기업용이 좀 줄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은 우리 한국의 반도체한테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그러나 이런 걸 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알려진 거니까, 예, PC 안 좋은 거 뭐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서버 쪽도 지금 어쨌든 서버는 여전히 미들맨이에요. 서버는 분명히 좋은데, 근데 삼성에서도 언급한 게 경기 침체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메모리 재고 조정 가능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재고 오더컷 주문 축소가 나올 수도 있다. 정말 이것도 보수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그 고객사들이 재고가 많대요. 그럼 재고를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도 당분간은 좀 슬로우해질 수 있습니다. 재고가 좀 정상화될 때까지.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PC 서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안 가는 거예요. 단 왜 급락을 안 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공급을 줄이겠대. 반도체 가격 빠져? 우리 공급 더 줄일 거야.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유지가 된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수요가 이제 반전되고 올해 안으로도 중국의 IT 수요가 갑자기 늘잖아요. 그럼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급 때문에 버티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공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 확보할 텐데, 오르는 거는 좀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르는 건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뭔가 계기가 돼서 나와주면 주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은 빨리 할 수 있는 건 했고, 잠깐만요. 이제 시간 아직은 좀 남아서 오늘 좀 중요한 것들 또 한두 개 더 해드릴게요. 계속 더 할게요. 제가 좀 자켓을 걸쳤는데. 자, 그리고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완전히 원본이 좀 얻게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좀 간단하게 전기차 전장 부품 시대를 준비하자.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PC, 스마트폰, 그다음 모빌리티로 오거든요. 그래서 큰 시장이 열려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전기차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점점 대중화되면서 주가들은 벌써 막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차에서 또 전장 부품, 자율주행으로 가는 이쪽 시대를 좀 준비하자.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배터리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배터리도 여전히 좋죠. 좋지만 그 성장은 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온 내용은 이제 배터리 말고 또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을 좀 보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픽으로는 LG 이노텍과 BH를 좀 여기서는 이분이 추천하셨고, 중소형 관심주로는 뉴프렉스. 오늘 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뉴프렉스 꼭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 사업 보고서 꼭 보시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시는 방법은 아시죠? 뭐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한국 IR 협의회 혹시 있나 자료가? 여기 뉴프렉스 있네요. 여기 한국 IR 협의회 들어가시면 검색해 보니까 뉴프렉스가 자료가 있어요. 여기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럼 전자공시 들어가서 그냥 여기 전자공시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뉴프렉스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치시면 돼요. 여기. 예. 뭐 사업 보고서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지만 한번, 저도 잘은 몰라요. 이게 공부를 이쪽 많이 안 해봐가지고. 여기 있죠. FPCB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여기 설명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기타 참고사항 보고 공부하시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한국 IR 협의회도 왜 안 나오죠 한번 보시고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아무튼 이제 이쪽 관련해 가지고 지난 10년간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을 했는데, 스마트폰 수요가 중저가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애플과 폴더블 폰 좋고, 근데 뭐 차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BH 같은 회사는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삼성 스마트폰 쪽은 안 좋아요. 그걸 좀 나타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폴디드 중 공급 업체들의 수혜를 좀 전망하고 있나 봐요. 이제 전망경이죠. 그래서 그걸 하는 회사들이 뭐 삼성전기도 있고 뭐 자화전자 그런 기업들이 여기는 이제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폴디드 중 공급하는 업체들의 수혜를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거예요.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이 없어요. 그 안에서 좀 어떤 파트마다 좀 다른 거지, 사실상 성숙기입니다. 그냥 필수 소비재. 그래서 PER을 높게 줄 수가 없어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장이 열려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성장이 정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결국 이 모빌리티, 케이스라고 하는데 커넥티비티, 연결성, 자율주행, 공유, 전동화. 이게 미래 모빌리티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부품 회사, 이런 걸 찾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기계식인데 전동화가 되는 거죠. 전기차가 되면서. 전장 부품 시장 그리고 함부로 못 들어가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시장 커지고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부품도 정상화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여기에 초기에 먼저 진출하는 기업들이 더 큰 수혜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표로 보시면 요게 인지 판단 제어거든요. 요게 자율주행이, 그래서 인지 카메라로 인지하는 거죠. 상황이 어떤지. 근데 맨 위에 파란색이 자동차용 카메라예요. 이제 바뀌어요.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이 커집니다. 여기에 LG노텍, 세코닉스, 뭐 아시죠? 삼성전기, MC넥스, 파트론, 파워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뭐가 낫냐면 그거보다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커지겠죠. 단가도 비싸요. 그리고 판단, 인지 판단은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죠. 한마디로 이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반도체예요, 한마디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 들어가겠죠. 여기 대표적인 회사가 해성DS 아시죠? MK전자, 대덕전자 이제 기판. 사실 뭐 삼성전기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거기에. 기판 하니까. 근데 아무튼 요 해성DS가 이제 핵심적으로 그 차량용 반도체 하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FPCB, 이쪽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요 FPCB도, 예. 이제 배터리도 어차피 하나의 이제 전자 부품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 뉴플렉스, 인터플렉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BH가 탑픽이지만 뉴플렉스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예. 저 잠깐 읽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아무튼 좀 자세한 건 제가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요런 게 있고,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고요. 성장 못하죠. 근데 폴디드 좀 이렇게 올라간대요. 잔망경. 그래서 거의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성장을 하겠고, 자동차가 이게 위에가 내연기관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회색이 없어져요. 이제 오일 펌프, 엔진 뭐 이런 거, 배기 장치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죠? 배터리, 모터, 인버터, 열 관리 시스템, 전장 부품.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PCB, 기판, 그 반도체는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카메라 달리고.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공부를 하면 큰 시장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보다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시장이니까. 예. 그게 맞는 뭐, 그리고 전장 부품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배터리거든요. 이건 배터리는 이미 시장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인데 요 밑에가 전장 부품이에요. 그리고 이젠 배터리보다 전장 부품이 더 규모가 커집니다, 향후에.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레벨 3, 레벨 2는 많은데 이제 3까지 나오는데 뭐 점점 늘어나겠죠. 카메라 단가도 비싸고. 테슬라의 카메라 탑재량이래요. 테슬라의 비중, 이제 전체 카메라 중에서 자동차 쪽에서 글로벌 전체 테슬라가 앞으로
14%. 여기에 삼성전기가 그때 막 납품했던 기사 보셨죠? 예. 아무튼 필요한 카메라도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자동차 아키텍처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ECU라고요. 중앙에서 반도체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되게 많죠. 통합 반도체가. 근데 지금은 중간에 이 통합 반도체 하나가 나머지 다 각각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이에요. 예, 그래서 완전히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기업들이 주로 있었다면 지금 테슬라, 뭐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FPCB도 늘어난다는 거죠. FPCB는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BH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쪽에 들어간다는 게 배터리 쪽에. 그 회사가 이제 뉴프렉스다. 공부해볼 만하죠. 그래서 제가 뭐 숙제한 우리 함께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세요. 예. 아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버브까지는 좀 해야 되는데 요것만 하면 되죠.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요건 내일 할게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어버브 반도체는 MCU라고 우리 딱 자동차에 타면 이게 안전벨트 안 매면 어떻게 돼요? 삐삐삐삐삐삐 막 울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삐삐삐삐삐삐 막 계속 울리죠. 그런 센서, 알림 그런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센서가 달려 있고 거기에 메모리 칩도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CPU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MCU는 저가예요.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일본이나 이런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한국엔 어버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기업들은 잘 이런 거 안 해요. 네, 오히려 어버브 반도체가 이거 만들어서 주로 가전회사에 많이 납품해요. 근데 이게 가전 비중이 아직은 높은데 점점 자동차 쪽으로 가는 거죠. 아까 거기랑 연결되죠. 방금 보여드린.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도 한번 공부 미리 해보세요. 제가 이건 내일 뭐 우리 급한 거 아니니까. 예, 그리고 밸류는 되게 싸요. 되게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공부해 주고 어디서 보면 되냐면 여기 한국 IR 협의회 들어가셔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그 한국 IR 협의회 이렇게 치셔가지고 요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 리서치 센터 보이세요 여기? 여기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 여기 나오죠. 어버브 반도체 김경민 연구원이 쓰신 거. 조만간 책도 나오실 텐데 요거 눌러서 요게 첨부한 파일 딱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 숙제라기보다는 한번 이제 함께 공부하자는 의미니까 뉴프렉스랑 요거 한번 어버브 꼭 읽어보시고 내일 방송에선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좀 자세히. 그래서 공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공부도 안 했는데 막 쫓아가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어버브하고 요새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공부는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시장도 이 정도에 끝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끝났으면 좋겠고 오늘 그래도 거의 전달해 드릴 건 다 거의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현재까지는 제가 실적이나 공시가 나온 게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생각보다 이렇게 구독도 좀 빨리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아직 좀 못 찾으신 분도 계실 텐데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좀 알고리즘이 떴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제가 내일 금요일 날은 또 시간이 좀 되면 그 교육 영상도 주말에 하나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